내추럴 와인의 특징을 알아보는 그 세 번째 영상입니다. 시간이 없지만 주의사항을 먼저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본 내용은 지극히 개인적인 주관으로 분석한 내추럴 와인 영상입니다. 내추럴 와인에 애호가이시거나 내추럴 와인을 수입하시는 분이라면 본 영상은 패스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본 영상은 내추럴 와인 전문가를 위한 영상이 아니며 내추럴 와인 애호가를 위한 영상은 더더욱 아닙니다. 아울러 본 영상의 내용에 오류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실관계가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지적해주세요. 저도 내추럴 와인에 대해 계속해서 공부하는 애호가 중 하나일 뿐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견해에 대해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와인에 대해 다른 의견은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분들의 의견도 저는 모두 존중함을 밝힙니다. 아울러 본 영상은 내추럴 와인을 디스할 목적으로 만든 영상이 아니며 컨벤셔널 와인의 장점을 부각할 목적으로 만드는 것도 아님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우선 내추럴 와인은 기존 정의가 있습니다. 저는 이 기존 정의는 가능하면 무시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정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내추럴 와인의 기존 정의. 약간의 산화 방지제 외에는 인위적인 일체의 첨가물을 넣지 않고 포도, 효모 찌꺼기를 걸러주는 필터링 공정 또한 거치지 않은, 말하자면 사람이 인위적인 액션을 가하지 않고 만든 와인.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정의는 잘못 만들어진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본 영상은 이 기존 정의가 무엇 때문에 잘못되었고 왜 무시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설명하는 영상입니다. 그러니 반대 의견을 갖고 계신 분이라도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런 와인은 컨벤셔널이라고 부르는 일반적인 와인에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컨벤셔널 와인 중에 비싼 고가의 와인일수록 첨가물을 넣지 않고 필터링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와인을 만드는데 인위적인 액션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관점에 따라 매우 큰 어폐가 있습니다. 이 설명대로라면 포도를 압착해서 주스를 짜낸 후에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으로 생각되니까요. 하지만 그럴 경우 와인 양조를 완전히 망쳐버릴 확률이 매우 큽니다. 1년 동안 애써 농사지은 포도를 다 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제 기준에 내추럴 와인은 사람 손이 아주 많이 가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에 가까운 와인이라는 내추럴의 특성을 살리면서 좋은 와인을 만들고자 한다면 정말 부지런히 움직여야 합니다. 고른 포도를 잘 골라내야 하고 발효 과정에서도 와인이 식초가 되지 않도록 정말 끊임없이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어찌 보면 관점에 따라 내추럴은 인위적인 액션을 아주 많이 가해야 하는 와인일 수도 있는 거죠. 내추럴 와인 만드는 데 들어가는 인위적인 액션은 생각보다 다양한데 이것은 와인 양조에 관한 복잡한 내용이 많으니 차차 설명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서 언급했다시피 일체의 첨가물을 넣지 않고 필터링 공정도 거치지 않은 컨벤셔널 와인 중에서도 고가 와인에서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추럴 와인의 정의는 더 이상 내추럴 와인만의 특성을 정의할 수 없는 설명인 것이죠. 방금 말씀드린 관점에서 보자면 아주 잘못 만들어진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추럴 와인을 이해하기가 더 어려운 거죠. 자, 그 다음 많은 유튜브 영상이 유기농 와인과 내추럴 와인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기농, 비오디나미 농법 와인과 내추럴 와인은 별개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이들을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지 말아보세요. 그러면 내추럴 와인이 좀 더 빠르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내추럴 와인이 거의 대부분 유기농 및 비오디나미 농법으로 포도를 재배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유기농이나 비오디나미라는 관점에서 내추럴 와인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서로 다른 개념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유기농이나 비오디나미 농법이라는 것은 포도를 재배하고 생산하는 방식인 것이죠. 와인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포도라는 와인의 주 재료를 어떻게 재배하느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료를 어떤 방식으로 얻어낼 것이냐의 문제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유기농이나 비오디나미 농법인 것이죠. 내추럴 와인은 농법을 포함하여 와인을 만들고 양조하여 숙성해서
병입하는 과정 모두를 아우르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음식으로 말하자면 재료를 만들고 요리해서 손님 앞에 내놓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는 개념이 바로 내추럴 와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의 재배 자체에 관한 개념인 유기농이나 비오디나미라는 관점보다는 포도 재배를 포함하여 와인을 만드는 전체 과정을 다 포함한 개념에서 내추럴 와인을 접근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결론, 유기농, 비오디나믹 농법 와인과 내추럴 와인은 일단 별개로 생각하자. 아울러 첨언하지만 유기농과 비오디나믹 재배는 인증기관도 있고 표준 안내서 같은 가이드북이 있습니다. 유기농 재배에 관한 인증기관은 되게 여러 군데가 있고 비오디나믹 농법에 대해서도 인증기관이 여러 군데가 있죠. 하지만 내추럴 와인에는 인증기관이나 가이드북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내추럴 와인은 생산자가 주장하면 내추럴 와인이 되는 것입니다. 웃기죠? 웃긴 것 같은데 사실입니다. 내추럴 와인의 개념은 내추럴 와인을 만드는 생산자도 복잡하다고 생각할 만큼 다양한 견해와 의견이 존재하는 개념입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내추럴 와인은 무척 모호한 개념이며 뭐라 한마디로 딱 꼬집어 설명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죠. 내추럴 와인이라는 말은 없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말은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도멘 막셀 라비에르의 상속자이자 내추럴 와인의 거장 까미유 라비에르가 한 말인데요. 이 말을 듣고 공감하신다면 진정으로 내추럴 와인을 이해하시게 된 것이라 생각해도 될 듯해요.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내추럴 와인과 LP 음악이 어떻게 비슷한지 알아보겠습니다.